좋아요, 구독. 제가 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체험 펀드, 증한 펀드. 네. 여러분 이게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 긴축을 하는데 채권을 다시 사들인다. 이게 무슨 구조지? 이거 재밌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있고.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증시가 이제 속도 조절론에 다소 좀 집중이 돼 있었어요. 속도 조절론. 네. 그럼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왜 나올까가 중요한 거예요. 예. 사실 최근에 증시가 상승 반등을 다소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상승이 좀 다소 제한적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제 얘기를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예측이 중요한 거고. 저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냐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다음 달에 물가를 확인을 미리 해보자면 또 높게 나올 게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가가 더 올라가는데 왜 속도 조절론이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에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시장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걸 거니까. 저는 여기서 원초적으로 질문을 먼저 꺼냈어요, 제 자신에게.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재밌는 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스탯이 다소 눌리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75bp에서 50bp로 변경되고 12월 기준이죠. 뭐 11월 3일은 75 확정입니다. 그건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내년도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 완전히 고정적으로 멈춰 있는 경향이 커요. 이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 최종 금리가 더 이상 진화를 하냐 안 하냐, 여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저점이 나올 텐데 속도 조절론이 지속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 그 속도 조절론이 왜 나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엄청 끼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원인은 단순해요. 미 국채 금리가 높아서예요. 미 국채 금리가 높아서.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왜 올라갈까라고 판단한다면 단순해요. 미 국채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미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자연스럽게. 제일 문제가 미국이 채무자인데 국채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없어졌어요. 어느 시각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핵폭탄이에요. 제가 얘기한 건데 이거 문제 생기잖아요. 이거 핵폭탄입니다. 이게 아마 추후에 빅숏을 야기할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유동성에 대한 약화 요인은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없어진 수요 조치, 그리고 PD의 영향력 약화. 국고채 딜러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영향력 약해지고 오히려 이제 중개자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오히려. 자, 미국은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지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어닝 관련 실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는 SL 규제 완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SL 규제 완화가 뭐예요, 회왕님? 밑에 써 있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미국이 가진, 은행이 가진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는 거예요. 왜 늘려요? 너네가 채권 좀 사줘 하고서 간접적으로 압박 넣는 거예요. 지금 미 정부가. 미 국채에 대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단으로 올라가고 발생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거는요, 국채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그럼 미국 정부에 대한 훼손이 들어가요. 상황이 막아야 돼요. 지금 재무부는 미국 정부, 연준은요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직시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나라도 레고 사태가 발생을 했죠. 뭐 좀 이따 얘기를 더 드리겠지만, 자, 그럼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SLR 규제 완화를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거예요. 이거는 하기 쉬워요. 미국 재무부에서.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바이백이 뭐예요? 다시 사다. 자,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들,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연준이 사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왜냐? 달러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 정책으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그냥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사들이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보는 지표의 하이라이트는 11월 3일이에요. FMCA랑 똑같네요. 그죠? FMCA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바이백에 대해서.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요, 거시적인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과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첫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럼 국채 금리에 대한 상단 효과를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은요, 더 이상 최종 금리에 대한 스탯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여기까지만 봐도. 전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최종 정리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다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지금 시장만 정리를 한 거예요. 레고 사태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채권펀드 왜 구성해요? 한국 국채 금리 올라서예요. 그거는 트리거가 됐을 뿐이에요. 레고 사태는 원래 이전부터 감지되던 문제였어요. 자, 국채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감지됩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전 세계 공황 와버려요. 지금. 자, 근데 일본이 지금 미 국채에 대한 보유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다예요. 근데 얘네가 지금 환율이 안 좋죠. 미 국채 매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미국 재무부는 방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1번이 SLR 규제 완화고, 은행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고, 은행아 너네들이 사줘, 이렇게 하는 거고, 2번은 뭐냐? 11월 3, 4일에 발표하는 국채 발행 계획에서 바이백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는데, 다수의 시각 자체가 이 영향이 국채 금리에 대한 하방 효과를 낮추는데 미비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마지못해 물가가 올라가더라도요, 그 다음 행보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추가적인 긴축성 행보를 보이긴 힘들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최종 금리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근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표 안 중요해요, 지금. 지금 이거 화두예요. 지금 난리입니다. 재무부에서도 난리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BOE, 한국은행 다 난리예요. 채권 시장에서. 오늘 뉴스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는 걸.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설사들 지금 위험하죠. 미분양으로.
왜 그럴까요? 채권 시장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 최근 시장이 상승했다.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연착륙이 좀 다소 들어갈 것이다라는 시장이 지배하는 이유 자체는 마지못해 연준이 나설 것이다 라는 평가가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연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CPI 지표가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올 초부터 물가 이랬잖아요. 네. 더 이상은 CPI가 의미 없는 지표가 돼버려요. 오. 왜냐? 그 CPI 물가에 대한 수준으로 네. 추가적인 연준이 통화 정책을 진행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연준이 추가 긴축에 대해서 5.25% 이상에 대해서 최종 금리를 결정하냐 안 하냐로 지금 화두를 모으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다 터지거든요. 네. 그냥 미국이 채무자인데 예. 미국이란 정부가 보증을 쓰고 그렇죠. 채무자잖아요. 네. 이번에 강원도 똑같잖아요. 강원도가 보증 쓴 건데 네. 파산 신청하니까 난리 난 거 아니야. 근데 그 보증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터지면 연준도 의미 없어져요. 예. 근데 이제 영국 그러니까 영란은행에서는 긴급 국채 매입을 했고 또 우리나라도 5조 원 가까운 말씀해 주신 이 페이백에 나섰는데 근데 미국은 좀 뒤늦게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고심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물가 때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물가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쓸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근데 되겠냐 이거예요. 수요자가 없는데 네. 누가 미국 국채 사요? 그렇게 발행했는데 경단위로. 예. 이미 시장에 막 뿌려져 있어요. 예. 그 지금은 미국이라는 신원 자체도 불안정한 거예요. 시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냉정하게. 나라라는 우리 지방채도 지방이잖아요. 예. 지방, 소도시, 대도시에 대한 부분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네. 아 이제야 좀 왜 위험하다라고 표현하셨는지 그죠. 조금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다 지갑에 원화 갖고 있죠. 그거 누가 발행해요? 그거 나라에서 해주는 거야 다 따지면은. 예.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더 이상 보증을 안 하잖아요. 보증 못 하잖아요. 국가 부도가 나잖아. 이게 핵폭탄이에요. 냉정하게. 물가는 이건 수준에도 안 껴요. 이게 폭탄입니다. 이게 한번 잘못 엇갈려 버리면은 저는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느끼지 못할 공황 한 번이 올 거다. 더 이상. 역사적으로 엄청난 공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내가 앞으로 살면서요. 그 정도가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미국은 어떻게든 이거 막아야 돼요. 국채 금리 더 이상 못 오르게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연준이 나설 거란 말이죠, 또. 연준이. 지금 연준은 아직 제스처를 안 취하고 있어요. 예. 네. 연준은 아직 안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왜 더 이상 이제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이거를 시사하냐? 결국 니네 나설 거잖아, 이거예요. 분위기가 거기 슬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씩. 이거 누가 막어? 이걸로 안 돼. 바이백으로 안 돼. 왠 줄 알아요? 바이백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바이백 왜 안 돼요?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은요, 제한적이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 사들여? 바이백으로. 거시적 환경이 굉장히 미비한 거죠. 냉정하게. 저는 길면 1년 봅니다. 길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제가 그 전에는 다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역전 천명마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역전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근데 그게 돌아오고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차트로 보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4%대로 많이 내렸네요. 네. 지금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점점 조치를 하고 있어요. 채권 펀드를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채권 펀드가 이제 채권 안정 펀드. 그죠. 채권 안정 펀드. 예. 내달에 이제 증한 펀드 예. 구성을 하고. 근데 긴축 시기에 이거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이러니한데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여기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 레고 사태 자체가 그냥 단순히 트리거만 될 뿐이지 이 정확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냉정하게 미국 때문이에요. 일본이 이제 PF 대출을 남발했던 부동산 사업에 대한 어떤 형태. 그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유동성 때문에 누구나 거기 뛰어들었거든요. 사업 건설사가 시행이. 예. 근데 그걸 남발했던 거죠. 비금융권에서 그 대출에 대한 어떤 그게 없이. 이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도와줘야 돼. 한국은행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야. 네. 네. 더 웃긴 거예요. 회사 재사주고 뭐 하고 또 할 거예요, 이런 걸.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미국이 긴축을 너무 무리하게 시도를 하는 것 때문이에요. 미국이 긴축을 무리하게 시도를 안 했다면은 한국 국채, 한국 지방채에 대한 금리 자체도 네.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아. 전 세계가 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일본, 미국, BOE, 유럽권 다 그렇습니다. 올라간다는 건 뭐냐? 국채에 대한 수요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이 상승 랠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최종 금리에 대한 연착륙 조건만 만족하면 시장은 수급을 다시 찾거든요. 근데요, 이게 곪을 거예요. 살며시. 조만간 옵니다. 생각보다 빠를 거예요. 저 여기 이제 신세계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신세계 리턴주로 다시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 네. 그 안에 와요. 지금 그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라는 건 국채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점점 살포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원초적인 문제를 찾는다면 네. 국채 금리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미국 부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미국이 시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왜 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론, 연착륙 이 조건이 나오는지 결국 연준이 나설 걸 국채 금리에 막을 조건은 결국은 이걸 스탑하는 것밖에 없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시장에선 냉담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뭐 솔직히 11월 3일 날 FOMC 회의 열리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75bp 올릴 걸. 저희 어머니도 아세요. 미국이 75bp 올린다며.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연준이 만약에 우리는 이제 미 국채로 인해서 추가 스트레스 방지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시장은 바닥을 찍는 거예요. 빅쇼 전에. 그리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골물대로 골문 국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핵폭탄급으로 터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해하기 힘드냐?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왜 시도하는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전 세계 지금 국채가 불안정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라가 보증을 쓰는데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따가 차트 보면서 더 깊숙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